저는 그 일제강점기의 문화유산, 역사유산, 보통 이제 네거티브 헤리티지 혹은 뭐 부정적 역사유산이라 하잖아요. 그 말이 안고 있듯이 이미 그 내포하고 있듯이 상당히 부정적으로만 봐왔던 게 현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쩔 수 없는 게 일제강점을 너무나 강력하게 받았고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는 뭐 신미양요다, 병인양요다 주로 어떤 당했다라는 인식이 한국인들에게 강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해방 이후, 광복 이후에도 보통은 문화재가 뭐 훼손되거나 하면 복원 위주의 정책을 취해왔단 말이죠. 그게 꼭 옳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요. 그렇다 보니까 일제강점의 흔적들은 대부분 가리고 지우고 가능하면 없애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예전에 왜 그런 일이 있었고 왜 막지 못했을까? 그 당시 그런 판단이나 결정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귀결되어 갔는지를 역으로 들여다보자. 지금 맞닥뜨린 고민과 갈등의 순간에 예전의 경험과 선택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아, 저 때는 저렇게 했는데 비슷한 상황이 지금은 어떻게 내가 선택을 하면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어떤 현재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존재로서 과거에 어두웠던 역사도 많이 우리들이 생각의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인식의 전환 속에서 부정적인 역사유산들에 대한 가치도 재조명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골목이 안고 있는 역사라는 건 지극히 과거지향적이고 과거에 어떤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현재적이다. 왜? 오늘날 영향을 미치니까. 나가 오늘의 결정이 미래를 규정짓듯이 현재적이면서 정말 미래적인 게 우리 골목 속에 남아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공간이라는 것 혹은 골목, 땅이라는 것이 그냥 한 시대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구나. 여러 시대를 정말 켜켜이 안고 있는 백과사전 같은 곳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서울, 군산, 그리고 부산 곳곳을 걸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깊이 하게 됐어요.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고려 사람들은 벼농사를 성공시키고 채소를 계속해서 먹게 되니까 밥, 국, 김치로 이어지는 한식 밥상을 유지했어요. 그게 정말 재미난 일인데 그 한식 밥상을 유지하는 가운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지역의 볶음밥, 근데 그거를 고려 사람들은 지름밥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기름진 그런 볶음밥까지도 밥상에 이제 받아들이고 빵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일종의 우리가 누구나 수긍할 수 있을 만한 어떤 퓨전 밥상을 갖다가 이뤄낸 거죠. 그 퓨전 밥상을 이뤄냈는데 그 퓨전 안에 유목지대에서 어마어마하게 나물 반찬이라고 하는 것을 펼쳐놓고 쌀밥을 차려놓고 심지어 된장국과 시래기국을 먹어가면서 밥상 문화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사실 인류학이나 역사학에서 하는 얘기에서 이런 게 있어요. 국가와 민족으로 환원되지 않는 일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사물이 어떤 음식이 일본 거다, 한국 거다, 반드시 러시아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하는 거죠. 예를 들면 국수를 먹는다? 이게 일본 거예요? 이게 러시아 거예요? 이게 그냥 특정한 어느 민족의 것이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일단 1차적으로 문화기획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숨어있는 문화유산을 대중들한테 널리 알리고 그분들이 또 현장에 와서 직접 보고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일단 문화기획자가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알려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렇게 함으로써 숨어있는 유산에 대한 정보를 대중들한테 널리 알릴 수 있는 거죠.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찾아가는 방법은 사실 많이 걸어야 합니다. 이게 골목 속에 있기 때문에 차를 타고는 접근도 어렵고 그냥 훅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걷고 좋은 프로그램들에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골목 속에 숨어있는 우리 문화유산들이 우리한테 말을 걸어올 것이고 같이 교감할 것이고 그 문화유산들이 골목 속에 있다가 대로변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